안녕하십니까. 톰바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알쏭달쏭하시죠. 뭐 거의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불안감도 있는 모습이고, 자, 뭐 이런 시장에서 길잡이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좀 향후에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일단 큰 틀에서 시장 먼저 보면서 시장을 간략하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시장은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수 자체는 코스피 시장이 0.33% 정도 상승하고, 뭐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 시장은 조금 좀 마이너스가 났죠. 그런데 오전의 움직임하고 뭐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아침에 뭐 조금 좀 올라서 시작했지만 코스피 시장도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시작했죠. 뭐 한 3포인트 정도, 2점 몇 포인트 정도 지금 종가보다는 더 올라서 시작해서 약간 밀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 조금 플러스권으로 시작해서 마이너스권으로 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만기 근처에서 잘 나와요. 만기 근처에서. 자, 이거를 가두리라고, 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가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시간 가치라는 게 만기추가 가까이 되면 이 세타 값이라 그러죠. 옵션 투자에서 보면 세타 값이라 그러는데, 이 시간 가치라는 거는 이 만기가 짧게 남으면 짧게 남을수록 급격하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딱 그런 시장이었죠. 옵션 쪽 보시게 되면 등가격인데 콜옵션 쪽 같은 경우는 12%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자, 풋옵션 쪽 바로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 277.5 등가격 풋옵션을 보면 35%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만기 근처에는 그냥 옆으로 좀 이렇게 기기만 해도 이 옵션 프리미엄이 빠지는 구간이라서 오늘 조금 가두리 튀는 뭐 그런 냄새가 조금 났던 그런 시장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370개 정도 상승하고 458개 종목이 하락했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618개 종목이 올라오고 624개 종목이 떨어지고. 자,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이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어요.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여타 종목들 조금 마이너스권이 많아서, 자, 뭐 그런 거 조금 유지했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수는 마이너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뭐 펄어비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런 것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면서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이 많았었는데, 조금 뭐 오늘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조금 물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프로그램 물량들은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차익 쪽에서 한 570억 정도 순매도. 자, 근데 요거는 뭐 연기금 쪽에서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비차익 쪽은 39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뭐 다들 뭐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애게 0.08% 정도 상승했죠. 하루 종일 좀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계속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향후에 좀 그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 갖고 15일 날 관세를 부과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자, 알쏭달쏭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좀 관망 심리가 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홍콩 시장 쪽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시장 쪽 마찬가지로 조금 좀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쪽도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환율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 지금 30전 정도 올라왔죠. 30전 정도 올라왔는데, 자, 요게 좀 아침에는 조금 환율이 좀 마이너스가 났었어요. 한 50전 정도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장중에 조금 거래가 되면서 플러스로 전환한 모습인데, 자, 이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는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갔는데요. 떨어질 때, 자, 환율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은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거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 차트인데요. 참 정말 지루했죠 오늘. 시장 정말 지루했습니다. 아침에 좀 떠서 시작해서 뭐 요거는 미국 시장 전주 말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뭐 다들 플러스권 출발을 예상하고 있었고 또 시장도 그대로 좀 나왔었는데 자, 시작하자마자 좀 밀렸어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쭉쭉 밀리진 않고 자, 왔다 갔다 왔다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그냥 오후장 들어서는 이거 뭐 그냥 자대국 옆으로 긋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냥 별 변화 없이 옆으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좀 횡보를 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 일봉을 보면서 위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거의 뭐 도지 형태의 그런 캔들이 나왔는데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우상향하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저항선 역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지지선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62평선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빠져도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고 그냥 반등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122평선은 22평선은 위에서 아래로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시장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시가에 62평선을 돌파 시도는 했지만 조금 좀 종가까지 좀 지키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62평선을 좀 상향 돌파를 시도한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코스피 시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 조금 떠서 시작해서 밀렸죠. 자, 차이라면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이 강하게 지수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이런 것들이 아침에 좀 플러스권이 나왔다가 아래로 밀렸다라는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차이가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되고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로 마감된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일봉을 보면서 현재 위치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제가 계속 수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평선 3개 정도가 지금 수렴이 돼 있죠. 20선, 60선, 120선. 자, 이렇게 3개가 수렴이 돼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이 이 위에 코스피 시장 지수 자체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죠, 현재 가격이. 그래서 자,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좀 확대되기 전에 이격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격을 좀 축소시키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을 찾아서 흩어지겠죠. 자, 뭐 이런 모습 조금 진행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변동성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짚어보면요. 외국인들 뭐 한 이틀 정도 샀네요. 참, 이 명인들의 복귀 하면서 8일 연속 팔았습니다. 13일 연속 팔았습니다. 18일 연속 팔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지금 21일 연속으로 팔았네요. 자, 21일 연속으로 팔고 지금 현재는 이틀째 조금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요거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 있었죠. 뭐 지수, MSI 지수 리밸런싱 문제도 있었고 아람코가 상장이 되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좀 패시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 BM 지수 자체를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좀 이렇게 강하게 순매수로 돌아서진 못하는 모습인데 자,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강하게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조금 얼마간 매수를 하고 살짝 순매도로 또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매수로 바뀌면 그때는 지수 탄력이 위쪽으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고 요 수급도 찬찬히 그냥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뭐 일단락 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자, 뭐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2,001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요.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2,000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 항상 이거를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보지 마시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 2,000억 정도라고 하더라도 조금 짧은 매매 관점 그런 관점에서 들어왔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매도 같은 경우는 649억 정도 외국인들 매도했는데요. 자, 종목별로 조금 수익 난 것들 요렇게 좀 그 차익 실현하는 예,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다가 오늘은 649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자, 다음은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그렇게 오늘 좀 600억 이상 매도를 했다고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2,000억 순매수 들어왔던 거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 이틀 연속 좀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1,000억, 지난주 금요일에 2,000억 좀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요거 선물시장 현재가를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시장 지금 요게 3월물이 나왔네요. 12월물로 한번 볼게요. 자, 선물시장 2019년 12월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순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지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죠. 자, 이 미결제 약정이 6만 5천 계약이 줄었습니다. 즉, 6만 5천 계약이 줄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예, 뭐 있던 포지션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매수 포지션이나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청산을 하지 않은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청산을 하지 않은 물량이 저 6만 5천 계약 정도 줄었다라면 이 12월물에서는 청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 자, 요거를 뜻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3월물을 한번 볼게요. 아까 봤던 3월물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6만 2천 계약 정도 미결제 약정이 늘었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이 수급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12월물을 내년 3월물로 이렇게 롤오버하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 시장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지금 뭐 이번물 같은 경우는 옵션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쌓고 크게 노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에 저기 풋 쪽에서 지지난주 정도부터 뭐 아래쪽 방향 해놨다가 지난주에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뭐 2020포인트대에서 2060포인트대 그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자,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오늘 이 옵션 쪽, 콜옵션 쪽 수급은 외국인들은 38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데 금융투자는 2억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자, 뭐 풋 쪽도 한꺼번에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풋 쪽 외국인들 지금 한 43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죠.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29억 정도 순매도하고 있고. 자, 그런데 이들은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난 거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요거 저 누적 포지션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콜옵션 누적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이쪽이었죠. 외국인들 보면 이 금융투자 먼저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자, 콜옵션 쪽 지난주에 시장이 그렇게 빠졌는데 계속 매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즉 이때까지 164억 정도 목요일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금요일날 시장 급등했죠. 그리고 오늘도 시장 좀 올라왔으니까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난 상태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이 콜 쪽 매도를 굉장히 좀 많이 쳐놨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콜 매도가 이때 약 182억 정도까지 가죠.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좀 이 매도 쳤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씩 줄죠. 즉 빠지고 난 다음에 이들은 빠르게 좀 콜 쪽 같은 경우는 청산을 해서 수익을 챙겼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풋옵션 풋 쪽 한번 보겠습니다. 풋 쪽이 외국인들이 참 그동안 월물 초에는 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자, 이때 29일이면 지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죠. 자, 화가 났는지 248억 정도까지 순매수가 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장이 조금 별로였었죠. 상당히 지난주 목요일 날 플러스로 시작해서 밀면서
이쪽에 뭐 상당히 좀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순매도로 바뀌었죠. 전부 다 챙기고 저 품매수했던 부분들 상당히 좀 많이 수익을 내고 챙기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그렇다면 이 기관이나 저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손해날 게 없는 장사를 했어요, 벌써. 그리고 이쪽 지금 남아있는 포지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포지션이 아니라 자, 차익을 챙기고 뭐 어느 정도 챙길 만큼 챙기고 남아있는 포지션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은 금융투자나 외국인들이나 열심히 차익 실현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특징주 좀 살펴보면 오늘 저 대북 관련주하고 반대되는 전쟁 관련주들 볼 수 있죠. 자, 시간이 조금 되네요. 제가 저 전쟁 관련주를 뽑아온 이유가 지금 이건 스페코 그림인데요. 자, 제가 옵션 얘기를 가끔 하죠. 옵션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제가 거의 1세대예요. 2000년, 그러니까 2000년부터 이 선물 옵션을 했으니까 자, 이 옵션 투자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뭐 매도를 쳐야 될 때도 있고 매수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죠. 그런데 이거를 주식에도 똑같이 좀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배워두시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옵션 쪽이 서로 정반대되는 성격이죠. 콜옵션, 풋옵션. 자, 하나는 좀 크게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고 하나는 크게 빠져야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성을 시키면 돼요. 양매수를 하듯이. 자, 이 극과 극의 성질의 주식들 이 두 가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거 전쟁 관련주하고 그 다음에 경역 관련주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지금 시청자님들 이 뭐 경역 관련주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좋은 얘기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끄럽고 난 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유하셔야 되겠지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김정은이가 뭐 저 협상 파토나서 ICBM을 쏠지 뭐 트럼프가 또 북한 보고 너네 진짜 때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두 사람들이 좋다라고 뭐 잘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유하지 않고 노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정반대되는 그 섹터에 있는 것들은 자, 어떻게 될까요? 자, 뭐 정말 분위기가 험해지면 이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쪽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가 험해진다라면 뭐 상가가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극적으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뭐 잘해보자 또 이렇게 되고 뭐 금강산 관광도 뭐 하자 이렇게 좋게 끝난다라면 이쪽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즉 이런 부분들이에요. 좋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건 빠지겠죠. 이 빠지는 부분보다 경합지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좋은 분위기로 가면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그 반대의 움직임, 자,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요. 경협주가 지금 빠질 만큼 빠졌죠.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손실보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이 반대되는 두 가지 성격, 이거는 제가 옵션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주식에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드린 건데요. 자, 뭐 스페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너무 올랐다 그런 생각이 들면 원래 대장은 빅텍이에요. 빅텍하고 그 다음에 저쪽 경협주 쪽에 대장급에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일신석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대장급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를 똑같은 금액 천천 이렇게 매수를 하시든가 자, 요렇게 좀 해놓으시고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본다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요거는 제가 오늘 특징 섹터로 전쟁 관련주를 뽑아온 거는 뭐 요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늦었어요. 데이터 솔루션인데 오늘 상한가를 쳤습니다. 참, 제가 오늘 야인 시대에서 미니 강의를 준비한 게 데이터 3법을 미니 강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야, 좀 하루만 좀 빨랐으면 금요일 날 미니 강의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이거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데이터 3법은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뭐 여야 대표들은 이거는 통과시킬게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고, 자, 뭐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 내일이에요. 12월 10일. 이게 만약에 내일 통과가 안 되면 이거 뭐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내년에는 또 총선이 있죠. 그리고 후년에는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즉,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 먹거리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뭐 IT 강국 이렇게 하는데 이런 쪽 4차 산업혁명, 이 AI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데이터 3법 같은 경우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자,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세 가지 법, 이따가 야인 시대에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세 가지 법률인데요. 자, 뭐 그냥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개망신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너무 막 난립해 있잖아요. 뭐 이쪽은 뭐 뭐 각각 이 관여하는 부서가 굉장히 난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합을 하고 하는 것, 관할하는 거 이런 거를 한 가지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가명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그 길을 열어주자, 터주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걱정거리도 좀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좀 있는 게 이게 지금까지 논란이 많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자, 뭐 내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물론 내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내 동의를 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래한다라면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굉장히 나쁘겠죠. 뭐 이거는 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게 아무리 가명 정보라고 하더라도 자, 있는 정보에다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지금 시간이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서 뭐 어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뭐 다른 음식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4명이 식당을 갔는데 이 음식을 시킨 사람, 다른 음식을 시킨 사람, 이 사람은 익명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각각 그 음식 먹는 취향, 뭐 이런 카드 쓴 것들, 이런 데이터를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맹점들은 있어요. 맹점들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봅니다. 왜? 자,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힘들다고 뭐 위험하다고 길거리에 영영 안 내보내고 그냥 집에서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EU 쪽이나 일본이나 전부 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단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겠죠. 뭐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그동안 솜방망이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처벌 규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내일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뒤처지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쪽 발전은 영영 좀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거 상한가를 갖고 뭐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한 9%대 급등했죠. 오늘 오후장에 급등했어요. 자, 그 뉴스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오늘 아니면 내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 내일 통과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인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 요거 그렇다고 그냥 버릴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문 대통령께서 그 AI 쪽 관련해 갖고 그런 뭐 향후에 갈 방안 이런 것들 혁신적인 그런 부분을 내놓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쫓아가시면 안 되고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야인시대 미니 강의 때 굉장히 자세하게 데이터 3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시장 전망 한번 보면요.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물량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만기대 수급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뭐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저는 이따가 또 야인 시대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